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밤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침 1시간이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금세 지나가는데 한밤중에 1시간은 마치 평생처럼 길게 느껴지지요. 불은 껐고 문도 닫았으며 밖은 조용한데 마음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눈은 말똥말똥 떠 있고 머릿속은 지난 일들로 가득 차서 멈추질 않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몸은 분명히 지쳐 있는데 잠은 자꾸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석규 의사입니다. 저는 말솜씨가 좋지도 않고 영상 촬영도 익숙하지 않지만 지난 40년 넘게 노인분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도시의 병원부터 시골의 보건소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약도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게 해주는 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 해온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값비싼 약장속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온 보약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튜브 하나, 안티프라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고개를 젓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숙면에 도움이 돼? 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약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몸이 스스로 자연스러운 휴식 모드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노인도 있었고 자녀와 함께 사는 다락방의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밤이 너무 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워서 힘겹게 숨을 쉬며 시간을 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손 하나, 안티프라민 튜브 하나, 그리고 매일 밤 10분만 투자하면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아직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용도로 알려진 안티프라민이 어떻게 평화로운 숙면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게 마법 같은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약해진 몸에, 지친 마음에, 그리고 과학이 이제서야 인정하기 시작한 노인의 생체 리듬에 맞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백 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한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들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잠을, 더 건강한 삶을, 그리고 덜 고된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인의 불면은 단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다른 방식의 보살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들의 결과이며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불면의 악순환 속에 살게 됩니다.
약을 쓰자니 두렵고 안 쓰자니 괴로운 나날이 계속될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부산 외곽에 사는 71세 지원 할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직장을 다니고 낮에는 정원도 가꾸고 요리도 하며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저녁 9시에 누워도 새벽 2시, 3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왜 잠이 안 오시는지 여쭤보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몸이 놓아주질 않네요. 그 말씀, 몸이 놓아주질 않는다는 표현이 제가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듣는 공통된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기혈이 왕성합니다. 간도 튼튼하고 신장도 강하고 피는 따뜻하고 혈관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럴 땐 눈만 감으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피는 묽어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며 간과 신장은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자율신경의 기능도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몸이 스스로 잠들도록 도와줄 힘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갑고 어깨와 목이 굳어 있고 허리는 아프고 배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별것 아닌 증상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이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수면은 온몸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몸의 한 부분이라도 긴장돼 있거나 차갑거나 막혀 있다면 깊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남 선생님이라고 69세로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거의 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약도 드셔보고 침도 맞아보시고 기공까지 배우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기 전 발바닥 온도를 재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측정 결과는 겨우 30도 정도였습니다. 반면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33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분의 기혈 순환이 상체 쪽으로만 치우쳐 있었던 겁니다. 머리는 뜨겁고 생각은 가득한데 손발은 차가워서 잠이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냄비와 같습니다. 고르게 끓이려면 바닥이 따뜻해야 합니다. 바닥이 차갑고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뚜껑을 덮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즉, 몸이 아래에서부터 따뜻하지 않으면 깊은 잠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 선생님께 더 이상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매일 밤 안티프라민으로 발바닥과 목,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왜 하필 이 연고일까요? 안티프라민은 따뜻하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가벼운 근육 이완 효과가 있는 연고입니다. 멘톨, 살리실산 메틸, 그리고 몇 가지 한방 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자극이 세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신경계를 놀라게 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곳에 가볍게 닿아서 서서히 따뜻해지게 만듭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얹고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편히 자도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고 마사지는 근육통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그 부위에 기혈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혈이 막히면 신경은 쉬지 못합니다. 매일 밤 누워서도 몸속에 어떤 에너지가 들썩거리고 손은 차갑고 머리는 무겁고 심장은 빨리 뛰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감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수면 메커니즘의 자물쇠를 다시 여는 과정입니다. 핵심 부위에 따뜻함을 주는 것만으로도 잊혀졌던 생체 리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연고 하나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타이밍이 맞고 방법이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함께한다면 이 연고는 단순히 수면을 돕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티프라민을 어떻게 바르면 몸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자연스러운 수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경혈 이름을 외울 필요도 매일 모든 부위를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아서 꾸준히 하면 됩니다. 노인의 몸에는 수면을 잠금하고 있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벽 속의 조명 스위치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때 눌러주면 집 전체가 은은하게 밝혀지는 그런 스위치들입니다. 안티프라민은 그 스위치를 켜주는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이 부위는 심장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지나가는 길목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뻐근함이나 무거움을 느끼는 곳입니다. 연고를 콩알만큼만 짜서 목에서 머리카락 경계선까지 부드럽게 펴바르고 손바닥 전체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눌러줍니다. 마치 굳은 근육을 다림질하듯이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일정한 압력으로 천천히. 잘하면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후두부 전체로 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지친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부위는 이마 양쪽 관자놀이입니다. 이곳은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이 밀집된 곳입니다. 생각이 많거나 우울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머릿속이 멈추질 않을 때 이 부위가 뜨겁거나 묵직해지기 쉽습니다. 검지손가락 끝에 연고를 살짝 묻혀 눈꼬리 옆부터 관자놀이까지 동그랗게 문지릅니다. 양쪽 각각 2분 정도.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머릿속에 떠다니는 구름을 하나씩 지우는 상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어깨입니다.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있는 곳이지요. 노인의 어깨는 자기도 모르게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때조차 어깨가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위가 풀리지 않으면 팔다리가 아무리 이완돼도 수면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양쪽 어깨에 연고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듯 주무릅니다. 마치 무명의 책임감을 하나씩 벗겨내듯이요. 이 과정을 마친 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어깨가 진짜로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발바닥입니다. 이 부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핵심입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신경이 꺼지지 않으며 심장 박동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즉, 계속 누워 있어도 깊은 잠으로 가지 못합니다. 엄지손가락에 연고를 묻혀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부분을 천천히 누르며 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3분의 1쯤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 전체로 발 전체를 3분 정도 따뜻하게 문지릅니다. 그러면 다리에서 배로, 배에서 가슴으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혈액이 방향을 바꿨다는 신호이며 몸이 비로소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부위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이곳은 평생을 써온 노동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양 손바닥에 연고를 조금 짜서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이마나 뒤통수에 가볍게 얹어보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듯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에게 직접 따뜻한 손길을 전해본 적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신다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연고의 효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손끝이 드디어 자신을 만졌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모든 부위를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두에서 3곳만 선택해서 해보세요. 조용히 서두르지 말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오늘 밤에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불을 조금 더 일찍 끄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게 3번 숨을 쉰 후 시작해보세요. 예전에 한 분을 지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퇴직한 트럭 운전사 분이셨는데 30년 넘게 장거리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밤 어깨와 발바닥만 마사지하고 속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쉬어도 괜찮다. 한 달이 지난 후 그는 밤 9시에 잠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수면은 약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반복에서, 그리고 따뜻함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밤 연고를 바르며 정성을 다할 때 몸은 스스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꿈도 없고 뒤척임도 없는 깊은 잠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꼈지만 결국 다시 잠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약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몸을 다시 만져주는 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천에 사는 한 부부, 강 노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75세, 아내는 72세. 두 분 모두 오래전에 은퇴하셨고 숲 근처의 작은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동 진료 중 그 댁에 방문했을 때 아내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5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 긴 밤은 처음이에요. 둘 다 잠을 못 자요. 그때 저는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안티프라민 있으세요?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있죠. 허리 아플 때만 썼어요. 저는 부부가 서로의 발과 어깨, 이마를 잠들기 전에 마사지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병간호처럼 말고 동행처럼. 2달 후 그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려고요. 이제 잘 자요. 그리고 이상하게 서로가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이런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점점 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는 접촉 기반 자기 치유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더 랭켓 헬스리 뷰티 롱티비티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9개국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자기 전 다리나 머리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습관이 있는 노인은 단순 수면제 복용자보다 수면질이 약 42%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효과는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약으로는 닿을 수 없는 깊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엘리베이터 없이 혼자 지내시는 76세의 순자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모든 걸 혼자 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는 건 잠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저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손바닥을 살짝 비벼서 이마에 올려보세요. 잠을 자려고가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2주 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깊게 자진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수면을 늘 뇌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신경의 문제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면은 온몸의 의식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발이 차고 허리가 아프고 임에 주름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강한 약도 몸을 억지로 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 부위를 정성껏 돌보고 천천히 열어준다면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르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토론토 대학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페퍼민트 오일과 살리실산 메틸이 포함된 연고로 자가 마사지를 21일간 실천한 노인들은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낀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 마사지를 정성스럽고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건 연고가 아니라 매일 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리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가만히 만져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순간이 언제였는지 말입니다. 너무 오래되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때입니다. 모두 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매일 밤 단 한 곳만 천천히 조용히 만져주세요. 그러면 몸은 언젠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잊고 지냈던 놓는 법을 다시 기억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습관, 새로운 리듬,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는 한 가지. 평온한 밤 하나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깊이 있는 자기 돌봄의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다 제대로 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도 그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하루 불면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고를 한번 바른다고 아이처럼 잠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다시 불러주고, 달래주고, 조금씩 초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몇 가지 흔한 실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효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충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연고를 바르면서도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일 일 걱정을 하며 숨을 고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무언가를 하긴 하는구나 라고는 인식하지만 결코 쉴 수 있다는 신호는 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주세요. 나를 위한 조용한 예배처럼 말입니다. 둘째, 중단하지 마세요. 며칠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몇 달, 몇 년간 불면을 견뎌왔습니다. 겨우 며칠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마른 나무에 싹이 트려면
물을 일정하게 줘야 하듯이 1주일, 2주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스르르 잠이 드는 밤이 올 것입니다. 셋째, 과하게 하지 마세요. 많은 분이 욕심을 내서 모든 부위를 다 하거나 많은 양의 연고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몸이 부담을 느끼고 이제 자야 한다는 압박만 남습니다. 연고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방울, 두세 부위. 그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는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않게, 천천히. 넷째, 손길에 마음을 담는 걸 잊지 마세요. 예전에 한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정해진 부위에 정해진 방법으로 바르고 있는데도 잠이 오질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잠들어야지, 잠들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숨만 고르고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젠 쉴 시간이야.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잠이 왔어요.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꿈속에서 젊은 나를 봤어요. 여러분, 잠은 어떤 약에서 어떤 매트리스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내 몸이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어깨 위에, 다리 위에, 이마 위에 손을 얹는 그 행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내게 해주는 그 손길이야말로 가장 다정한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저는 더 이상 혼자 말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따뜻한 손바닥 하나, 익숙한 안티프라민 튜브 하나, 그리고 나는 쉴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천천히, 따뜻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매일 밤 곁에 누워있는 반려자일 수도, 그분들도 잠을 뒤척이고 있다면 이 영상을 선물처럼 전해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수면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몸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방법, 긴 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견디게 해주는 손길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연고 하나, 1분의 손길, 한 번의 숨 고르기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도, 앞으로의 밤들도 여러분이 편안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침엔 미소로 눈을 뜨시고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용한 저녁, 다시 마주 앉아 나를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워나가요.